자, 보십시다. 미안합니다. 미쳤나봐. 자, 낯설했나 보다. 자, 보십시다. 여기서 아까침에 단일인자 유전은 한 형질을 결정하는 건 한 쌍의 대립 유전자지. 그러니까 유전자가 몇 개 있어야 되는 거야? 두 개인 거야. 그래서 우성이냐 열성이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인데 다인자 유전은 대립 유전자가 몇 개? 여러 개지. 세 개만은 아니고 네 개에서 다섯 개도 있는데 많이 나오는 게 두세 개만 하니까 여러 개야. 근데 희한한 일이 생겨요. 어떤 희한한 아이가 생기냐면 유전자가 몇 개냐면 세 개야. 그러면 얘는 단일인자 유전 쪽이야? 다인자 쪽 유전인 거야? 그치. 단일인자이려면 유전자가 몇 개여야 해? 두 개에서 우열 관계만 따져야 되는데 유전자가 세 개나 있어.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지만 형질을 결정할 때는 그 유전자 세 개 중에서 두 개가 무엇이 돼? 대립 유전자가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좀 약간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이그젠플로 할게요. 여기에 이그젠플은 딱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누구밖에 없냐면 혈액형만 가지고 얘기해요. 자, 근데 이 혈액형을 보면 알겠지만 유전자가 총 몇 개가 있냐면 세 개가 있어요.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O가 있어요. 세 개야. 그런데 얘가 자손에게 전달될 때는 대립 유전자, 즉 세 개 중에 두 개만 두 개가 어떻게 한다? 형질을 결정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흰색 글씨로 쓰면 왠지 다인자 유전 같은데 노란색으로 보면 왠지 단일인자 유전 같아 보이지 않니? A도 있고 B도 있고 O도 있는데 어떠한 이상한 생명체가 아니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혈액형에 관련된 유전자는 두 개를 갖고 있겠죠. A만 갖고 있던지 A5를 B, B, O, O, A, B 이렇게 한 쌍만 되어 있지. 이런 형태를 우리는 이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얘를 복대립 유전이라는 말을 쓰기로 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네. 그래서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고 멘델의 유전 법칙인 우열의 원리,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 엔드 연관, 그 다음에 상인 연관, 상반 연관, 중간 유전 꼭 여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제 여기서 됐고 이제 단일인자 유전 쪽하고 다인자 유전의 상염색체는 이 정도로만 가볍게 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드라인을 먼저 잡고 다시 디테일하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성염색체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거? X염색체. 여기에서 어떤 X염색체에 의한 유전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은 Y염색체에 의한 유전이 되어져 있는데 이게 말이 너무 긴 거야. X염색체에 의한 유전, Y염색체에 의한 유전 너무 말이 기니까 말을 좀 줄였어요. 뭐라고? 반성 유전이라고 하기로 하였고요. 라는 말의 뜻은 X염색체에 의한 유전이라는 소리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한성유전. 그래서 Y염색체에 의한 유전이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라면 이 반성 유전에도 조금 구별이 되는데 그 유전병이 있어. X염색체에 있는 유전병을 얘기하는 것이야. 그 유전병이 두 가지로 형태로 되어 수 있어. 어떻게? 그 유전병이 우성으로 작용해. 그 유전병이 열성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일단 큰 그림으로 보면 X 염색체에 의한 유전이면 반성 유전인데 그 유전병이 우성이라면 얘를 우성 반성 유전. 열성으로 작용을 해. 그러면 열성 반성 유전이라는 말을 쓰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린 대부분은 누구를 제일 많이 터치하냐면 얘가 메인이 돼요. 메인이 되어지기도 하고 얘가 기본이 되어진다라고도 합니다. 거기에서 변형된 형태로 나오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요 Y 염색체에 의한 유전인 이 한성 유전은 출제가 된다면 일단 굉장히 난이도가 왁 하고 올라갑니다. 이유는 아까 잠깐 처음에서 얘기했지만 이 여성인 경우에 알겠지만 이 Y 염색체는 여성에게 적용되지 않아. 남성에게만 있는 건 알 것이야. 그런데 이거 문제를 풀다 보면 뭔가 뭘 해도 답이 안 나고 뭘 해도 이상한 애가 나와. 다시 돌연변이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뭔가를 하고 있는데 내가 알던 방식과 너무 달라.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를 건 얘가 혹시 한성 유전이진 않을까? 라고 한 번 정도는 생각해보는. 근데 그런 문제가 자주 나오면 자꾸 경험을 통해서 익숙해져서 변수를 잡아낼 것인데 자주 출제가 안 돼요. 문항수도 적어. 하다 보니까 접할 일이 적다 보니까 생각보다 생각을 해내지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왕왕 생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돌연변이하고 이 염색체의 한성 유전에 의한 유전하고 살짝 비슷한 느낌을 받아. 물론 어느 정도 풀다 보면 구별이 되긴 하지만 초창기 때 막 아직 정립되기 전에는 좀 많이 헷갈려라 해요. 그러니 아직은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단계라서 Y 염색체에 의한 유전 이쪽은 나오면 잠깐 스테이. 풀지 마시고 일단 이쪽 중에서도 우성 반성 유전이 나오면 요것도 잠깐 스테이. 먼저 이 열성 반성 유전의 기본인 메인이 되는 걸 충분히 익숙해진 다음 그때 가서 해도 한 개도 안 늦어요. 얘가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얘가 들어와 버리면 뒤죽박죽이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열성 반성 유전을 딥하게 들어갈게요. 일단 꺼주시고 필기 좀 해주실까요?